모집단과 표본이라는 단원이고요. 182쪽. 하기 전에 얘들아 전수조사랑 표본조사를 할 거야. 전수조사는 뭐냐면 대상이 되는 싹 다 조사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있겠는데 우리나라 인구조사. 어떻게 해야 되겠노? 몇 명만 뽑으면 될까 얘들아? 안 되겠지. 진짜 다 세줘야 되겠지. 그런 거는 전수조사예요. 근데 표본조사는 대상이 되는 전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명만 뽑아서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예요. 뭐가 표본조사가 있을까 얘들아? 예를 들면 건전지 수명조사. A라는 회사의 건전지 수명이 얼마인지 되게 궁금한 거야.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 A 회사에서 생산한 건전지의 수명을 싹 다 조사해버리면 그 회사에서 팔 게 있겠네. 다 언제까지 얘가 다 다른지. 그러면 생산한 거를 싹 다 조사해버리면 팔 게 없겠죠? 그래서 건전지 수명조사 이런 거는 그 회사에서 생산된 몇 개만 뽑아서 걔네들의 수명을 조사해서 대충 평균을 내는 거고요. 또 뭐 있게? 라디오 청취율 조사. 청취율, 너희 라디오 들어본 사람 있나요? 라디오 들으면 왜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면서 막 전화 온 거 인증해서 캡처해서 보내주면 상품을 드려요. 뭐 이런 거 들어보지 않나요? 어떻게 하냐면 무작위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혹시 몇 시 때 무슨 라디오 들으시나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화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청취율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막 내가 이거를 꼭 들어야 청취율이 올라갈 거야. 아니에요. 내가 전혀 1도 아니에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라디오 청취율 조사나 시청률 조사 이런 것도 표본 조사예요. 시청률도 내가 본다 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그 뽑아가지고 그 시간대에 무슨 방송을 보는지 그걸 가지고 시청률을 조사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있죠. 선거하고 나오면 그 출구조사? 출구조사해서 뭐 지금 출구조사를 했는데 뭐 누구 후보가 좀 앞서가고 있다. 이런 거는 출구조사는 그냥 선거하고 나오는 사람도 무작위로 저기 물어가지고 혹시 몇 번 찍었나요? 물어보고 출구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다 표본조사예요. 그래서 차이점 알겠나 얘들아? 네. 전수는 싹 다 해야 되는 거. 표본은 몇 명만 하는 거. 그래서 옆 페이지 가시면 우리 한번 해보자. 구분을 해보자. 옆에 필수 예제 1번이고요. 183쪽이고요. 다음 보기 중에서 표본 조사를 하는 거. 몇 개만 뽑아서 하는 그런 조사가 적합한 것을 고르라고 했잖아. 그치? 기억. 건전지의 수명 조사. 표본 맞죠? 이거는 다 조사하면 안 되잖아. 그치? 우리나라 인구 조사. 가능하죠. 아니지. 전수조사죠. 전수조사. 인구조사는 싹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디귿.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가 몇 대인지 조사하는 거야. 뭐 해야 돼, 얘들아? 전수 다 조사해야 전국에 몇 대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리얼 당도조사. 표본 조사죠. 왜? 너희 당도 조사하려고 막 과일 다 찔러보면 돼, 안 돼, 얘들아? 그러면 팔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당도 조사는 표본 조사가 되시겠죠. 구분할 수 있겠지, 얘들아?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시 옆 페이지로 넘어오셔서 182쪽에 그러면 모집단, 이 단원의 이름이 모집단은 뭐고 표본이 뭔지를 보실 거예요. 모집단은 내가 만약에 A라는 회사의 건전지의 수명을 조사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A 회사에서 만들어진 건전지 전체가 뭐라는 건데? 모집단인 거야. 모집단.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표본은 뭐겠노? 나는 이 건전지의 수명을 조사하려고 여기서 몇 개를 뽑을 건데? 몇 개를 뽑을 거지. 만약에 10개를 뽑았어. 그 추출한 이 10개를 뭐라고 하는 건데? 표본이라고 하는 거겠죠. 여기까지에 가나? 뽑는 거를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뽑은 개수 있죠? 조사하려고 뽑은 표본의 개수. 표본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해요. 표본의 크기.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얼마다? 10이다. 그리고 보통 n으로 써요. 표본의 크기가 10이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너희가 10개 뽑았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표본의 크기입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 없죠? 밑에 2번 이미 추출이라는 걸 볼 건데 너희 이미 알아. 네가 뽑기는 뽑을 거야. 추출할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 보건은 뭐죠, 얘들아? 내가 하나 뽑고 다시 넣어놓고 다시 뽑는 거. 보건시켜놓고 다시 뽑는 거. 그러니까 항상 처음 상태랑 뭐 하겠노? 같겠죠. 비보건은 안 돌려놔. 하나 뽑고 다시 안 넣고 계속 뽑는 거야. 그게 비보건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로 이번에 풀어볼게요. 옆 페이지 2번 가시면 내가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내가 3개 공을 뽑을 거야. 근데 다음 경우에 다음과 같이 추출할 때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달래. 1번은 뭐 할 건데?
하나씩 복원 추출. 내가 지금 몇 개 뽑을 거야? 3개를 뽑을 거면 하나 뽑고 다시 돌려놓고 또 하나 뽑고 다시 돌려놓고 하나 뽑으니까 순서가 있겠죠. 하나씩 뽑는 거니까 한 개씩 뽑는 거니까. 그러면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거 몇 가지죠? 근데 두 번째도 몇 가지야? 5가지죠. 왜? 돌려놓고 다시 뽑으니까. 두 번째도 5가지, 세 번째도 5가지. 그래서 125가 답이 되시겠죠. 여기까지 양 가는 부분 없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씩 비복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뽑은 거 몇 가지? 5가지죠. 근데 두 번째는 안 돌려놔. 처음에 하나 뽑았어. 이제 몇 개만 남아? 4개 남겠지. 두 번째는 몇 가지? 4가지. 또 안 돌려놓겠지? 몇 가지? 3가지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동시에 3개를 뽑겠대. 하나 뽑는 게 아니라 한 번에 3개를 빡 뽑는 거지. 뭐죠? 5, C상이죠. 5개 중에 3개를 그냥 뽑기만 하겠잖아. 뽑아서 얘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 배열하는 게 아니라 뽑기만 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까지 안 가는 부분 없죠? 넘어가실게요. 이제 할 거는 모평균과 표본평균이죠. 그냥 모평균과 표본평균이 뭐냐 얘들아. 모평균은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지? 만약에 A 회사의 건전지면은 A 회사의 건전지 만들어진 그 건전지 전체가 모집단인 거고, 거기서 만약에 내가 10개를 추출했어. 그러면 그 10개를 뽑은 걸 표본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모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인 거야. 내가 X라는 거를 건전지에 뭐라고 한다면? 수명이라고 한다면 너희 A 회사에서 만들어진 건전지 전체의 수명을 다 조사해서 평균 낸 게 모평균이에요. 이까지 안 가는 거. 그래서 모평균은 어떻게 쓴다? 뭐 X의 평균이 모평균인데 그거를 M이라고 쓰겠대요. 거기 있죠? 모평균은 기호로 M이라고 쓰겠대요. 모분사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겠대요. 모표준 편차는 뭐다? 시그마라고 쓰시겠대요. 이까지 안 가는 거. 그냥 모집단의 평균은 M, 모집단의 분사는 시그마 제곱.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라고 하고 시그마라고 쓰실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나요? 여기에서 내가 몇 개를 추출해서 만든 표본이 있는 거지. 그러면 그 표본들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잘 봐. 그 표본들의 평균을 내가 이렇게 두실 거예요. 이게 표본들의 평균이에요. 예를 들어볼까? 내가 만약에 몇 개를 뽑는다면 3개를 뽑는다면 첫 번째 뽑은 거의 수명을 x1, 두 번째 뽑은 애의 수명을 x2, 세 번째 뽑은 애의 수명을 x3라고 한다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표본 평균이니까 이 뽑은 3개의 표본들을 평균 낸 게 표본 평균이라고요. 여기까지 안 가는 거 괜찮나요? 이걸 표본 평균 됐죠? 그 다음 표본 분사는 이 뽑은 3개의 분산을 구하는 거예요. 그 뽑은 3개의 분산을 구하는 걸 표본 분산이라고 하고 대문자 S제곱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얘도 S예요. 얘도 S인데 그리스 문자로 이렇게 쓴 거야. 얘는 그냥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는 S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뭐다? S라고 쓰실 거예요. 아마 아예 보지 않을 거예요. 얘들아. S제곱과 S는 이제 우리 쓸 일이 없어요. 얘들아. 쓸 일이 없고 요렇게만 쓰실 거예요. 이까지 이해 안 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얘들아. 예를 들어서 좀 예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론을 생각을 해보자. 내가 모집단이 있어요. 주머니 안에 공이 들어있는데 1, 2, 3이라는 공이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X를 뭐라고 할 거냐면 공에 적힌 수라고 해볼게요. 이 모집단인 거야. 모집단. 나는 여기서 공을 뽑을 거야. 몇 개를 뽑을 거냐? 몇 개를 추출할 거냐면 2개를 추출할 거야. 우리 2개,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하고 n이라고 쓰기로 했죠. n이라는 건 내가 몇 개 뽑을 거다 얘들아? 2개 뽑을 거다. 이까지 됐나요? 2개를 뽑을 거야. 그럼 일단 모집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모집단. 모집단은 x를 내가 공에 적힌 수라고 했기 때문에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죠 얘들아? 1 아니면 적힌 수가 2 아니면 3이죠.
그때 확률을 구해볼게요. 1을 뽑을 확률은 몇 분의 몇? 3분의 1. 2도? 3분의 1. 하나씩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3을 뽑을 확률도 3분의 3분의 1이죠. 여기까지 가나요? 네. 그러면은 합계는 1이 되셔야 되겠죠. 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뭐에 대한 얘기야? 모집단에 대한 얘기. 그러면 나는 이 모집단의 평균이 모평균을 구해볼 거야. 모평균이 뭐죠? 아까 M이라고 쓴다고 했지? 모평균. 너 이거 평균 어떻게 구해? 둘이 뭐해서? 곱해서 더하면 되죠. 둘이 곱하면 3분의 1. 곱하면 3분의 2, 3분의 3이가 3분의 6이라서 얼마죠? 인 거야. 이게 뭐죠? 모분산이라고 했잖아. 우리 분산 어떻게 구하더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뭐 하더라? 빼더라. 그러면 제곱의 평균이니까 제곱의 평균은 제곱이 1이고 제곱하면 평균은 제곱의 평균은 제곱이랑 확률이랑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랬죠. 그래서 곱하면 얼마? 3분의 1 곱하면 3분의 4 곱하면 3분의 9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뭐 하는 거라고? 빼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게 얼마고? 3분의 14에서 3분의 12 빼면 이까지 안 가는 부분. 없어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생략할게. 여기다 뭐 씌우면 되니까 루트 씌우면 되니까 이까지 안 가는 거. 없어요. 지금 내가 한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다 지금? 모집단에 대한 얘기야. 이까지 안 가는 부분. 됐죠? 이제 표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내가 지금 몇 개 뽑을 거야? 2개. 2개 뽑을 거야. 어떻게 뽑을 거냐면 보관 추출할 거예요. 보관 추출. 그럼 하나 뽑고 다시 넣어놓고 다시 하나를 뽑을 거예요. 표본 몇 개를 뽑겠다? 2개. 그러면 생각해보자. 너희가 뽑을 수 있는 두 가지는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게 뭐죠? 1 아니면 2 아니면 3이 나올 수 있겠죠. 처음에 딱 뽑았을 때. 근데 다시 넣어놔. 복원이니까 다시 돌려놓고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것도 뭐야? 1, 2, 3이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뽑은 공에 적힌 수를 x1이라고 하실 거고요. 내가 표본을 2개 뽑을 건데 첫 번째 뽑은 거를 x1, 두 번째 뽑은 걸 x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로 뽑을 수 있는 것 또한 누군데? 1, 2, 3이죠. 나 뭐에 대한 얘기 할 건데?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아까 표본 평균이 뭐라고 했는데 내가 몇 개를 뽑으니까? 2개를 뽑으니까 2를 뭐 해서? 더해서 2로 나눈 게 표본들의 평균 아닌가요? 얘를 뭐라고 쓰겠다? x바라고 쓰겠고 얘가 표본 평균이라고요. 이까지 안 가는 거 됐나? 그럼 해볼게 얘들아. 해보자. 이거 표본 평균을 여기다 쓸 거야. 표본 평균에 처음에 누구 뽑았고 두 번째도 1. 그러면 둘이 더해서 2 나누면 표본 평균인 거잖아. 둘이 더해서 2 나누면 1이죠. 둘이 더하면 2니까 2 나누면 1이죠. 둘이 더해서 2 나누면 2분의 3이죠. 둘이 더해서 2 나누면 2죠. 처음에 1, 두 번째 2. 표본 평균 얼마죠? 2분의 3이고 둘이 더해서 2 나누면 2고 2분의 5고 뭐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겠죠. 이 안 가는 거. 그래서 첫 번째 표본 평균은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 내가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그 평균은 달라질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 안 가는 거. 됐죠? 그러면 표본 평균 x바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을 표로 표현할 거예요. 이게 x바였죠. 표본 평균이었지. 얘네가 가질 수 있는 값 누군데? 1 또 2분의 3 또 2, 2분의 5, 3까지 가지실 수 있고요. 그때 표본 평균의 확률을 구해보시면 1이 나올 확률은 전체 몇 개 중에? 9개 중에 몇 개죠? 하나죠. 2분의 3은 몇 개? 2개. 2는 3개. 2분의 5는 다시 2개. 3은 하나라서 전체 확률의 합은 얼마다? 1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가나. 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아직 해야 되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얘를 구해놔야 돼. 무슨 말이야? 표본 평균이 뭐 1확률? 2일 확률을 구해달래. 표본 평균이 뭐죠? 내가 지금 몇 개를 뽑으니까? 2개를 뽑은데 내가 그러면 너희가 이것만 다 보고 아직 이 문제 나왔다고 해서 표를 그리실 필요는 1도 없어요. 지금 표가 없다고 생각해봐.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 문제에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표본 평균이 2일 확률이야. 표본 평균이 뭐야? 내가 지금 몇 개를 뽑으니까 2개를 뽑으니까 첫 번째 뽑은 걸 x1, 두 번째 뽑은 걸 x2라고 한다면 그 표본들의 평균을 구한 게 표본 평균이잖아. 그게 지금 뭐일 확률인데? 2일 확률이잖아요.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은 이 말의 의미는 x1 더하기 x2가 얼마라는 거야? 저요. 4라는 거죠. 그럼 내가 첫 번째 뽑은 거랑 두 번째 뽑은 거의 합이 4가 되려면 어떻게 뽑아야 되겠네 얘들아? 1, 3 뽑던지 또는 2, 2 뽑던지 또는 3, 1 뽑으면 되는 거잖아. 몇 가지인데? 세 가지죠. 세 가지인데 그럼 분모는 전체는 뭐 추출하니까 복원 추출하니까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두 번째도 세 가지죠. 다시 돌려놓고 뽑으니까. 그럼 몇 가지? 9가지 해서 보여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이까지 안 가는 거 없어요. 됐죠? 그냥 계속 해볼게. 그래서 표본 평균은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표본 평균은 달라져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 내가 할 거는 뭐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보려고.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러면 얘의 평균은 얘랑 그때 확률이랑 뭐 하면 돼? 곱해서 더하면 얘의 평균 맞나요? 네. 둘이 곱하자. 곱하면 얼마야 돼요? 9분의 둘이 곱하면 2약분되고 9분의 3이고 둘이 곱하면 9분의 6이고 둘이 곱하면 9분의 5고 9분의 3이거든요. 네. 계산하시면 9분의 18이 돼서 2예요. 이까지 됐나요? 네.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보실 거예요. 지금 괜찮나요? 네.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 평균 제곱의 평균에서 얘의 평균의 제곱을 뭐 하면 돼? 빼요. 빼면 되는 거잖아. 우리 분산 구하는 방법. 그러면 제곱은 얘를 뭐 하자? 제곱하면 얼마? 1, 4분의 9, 4, 4분의 25, 9죠. 그러면 제곱의 평균이니까 얘랑 확률이랑 뭐 하면 돼? 곱하면 9분의 1이고 얘네 둘이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는 9분의 10. 9분의 10이고 그 다음엔 얼마죠? 9분의 아닌데. 18분의 25고 그 다음에는 1. 1이죠. 네. 여기에서 평균은 2였지. 네. K 제곱은 얼마죠? 4. 이거 계산하면은 3분의 1이 나와요. 이까지 이해 안 가는 거 지금 괜찮나? 네. 뭐 여기다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되니까. 결론 잘 봐봐. 모집단이었지. 네. 모평균 아니었나요? 네. 모평균 얼마였어? 2였어. 표본 평균은 하나였어? 여러 개였어? 여러 개였어. 어떻게 뽑냐에 따라 그 표본들의 평균이 달라졌지. 하지만 표본들의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뭐하다?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산 안 할 거야. 모평균 주면 표본 평균의 평균도 얼마구나? 2구나 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나 얘들아?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이론 너희가 외워야 될 거 첫 번째 뭐다? 첫 번째 외워야 될 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뭐하구나? 같구나 외우시면 돼요. 두 번째 표본 평균의 분산이 얼마였는데 좀 전에 3분의 1. 그러면 모분산이랑 뭔 관계가 있을까? 모분산을 크기로 나눈 거예요. 모분산을 뭘로 나눈 거? 크기. 내가 크기가 2였잖아. 2개 뽑는다고 했잖아. 모분산을 크기로 나눈 게 뭐다? 표본 평균의 분산이다. 괜찮나요? 그래서 봐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뭘로 나눈 거? 크기로 나눈 거다. 그럼 마지막.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 뭐 씌운 거다? 루트 씌우면 시그마 제곱은 나가고요. 루트 제곱이니까. 루트 L은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 이거를 외우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안 가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되더라. 표본 평균은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야. 그 여러 개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낸 게 모평균이랑 같은 거예요. 이까지 됐나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푸실 거거든요. 근데 아직 설명은 끝은 안 났고 좀 더 설명할게. 그래서 내가 왼쪽 페이지 184쪽까지 설명했고요. 이제 185쪽을 보실 거예요. 표본 평균의 분포. 이까지 됐죠? 그래서 봐봐. 모집단이 옆 페이지 185쪽에 4번을 보시면 괄호 1번 모집단이 이 x가 뭐를 따르면 얘들아? 정규 분포를 따른대. 이렇게 모집단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 평균이랑 표준편차 제곱이죠. 얘를 따르면 당연히 누구도 표본 평균도 뭐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표본 평균 또한 정규 분포를 따라요. 얘들아 이 안에 누구 써야 돼? 예의 평균 쓰고 예의 분산 쓰는 거 맞나요? 예의 평균 여기 들어가야 돼. 예의 평균. 우리 이거 배우지 않았나? 표본 평균의 평균은 좀 전에 모평균이랑 뭐가 됐는데 같아요. 모평균 누구죠? M이죠. 쓰시는 거.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크기로 뭐 한 거다? 모분산을 크기로 나눈 거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여기다 뭐 씌워야 돼? 루트 씌우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니까 여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뭐라고 쓰면 된다? 제곱이라고 쓰면 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안 가는 거. 이거 왜 이렇게 되나요? 디테일한 걸 알고 싶으면 지금 설명할 수 없어요, 얘들아. 저기 통계학과를 가시면 돼요. 통계학과 가시면 아까 왜 NP가 5 이상이 돼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거예요. 쌤도 잘 몰라. 지금 통계학과 안 나와서. 여기까지 안 가는 부분 넘어가실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187쪽부터 문제를 쭉 풀어볼게. 어, 187쪽에 필수예제 3번이고요. 지금 볼게. 모집단의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는 그 모집단의 모집단. 모집단의 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좀 그려볼게요. 모집단 거예요. 그때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대. 크기가 4라는 거는 표본을 몇 개 뽑겠다? 네 개. 4개를 뽑겠다는 거겠지. N이 4래요. N이 4.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L을 이미 추출했대. 그때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래.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뭐 하더라? 같더라.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크기로 뭐 한 거더라? 나눈 거더라. 모평균 구할 수 있잖아. 모집단 거 줬으니까. 이거 평균 구하시면 돼요. 모집단 평균, 즉 X 평균을 우리가 모평균이라고 그걸 M이라고 쓰기로 했다. 그치? 구하자. 둘이 뭐 하면 돼?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둘이 곱하면? 둘이 곱하면 4분의 3은 이거 얼마다? 모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도 얼마다? 2더라. 모분산 구합시다. 모분산을 모집단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을 하기로 했거든요. 모분산 어떻게 구해? 뭐에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뭐 하면 되죠? 빼면 되죠. 제곱의 평균은 주어지면 뭐 하자 우리? 제곱하면 이거? 1, 4, 9죠. 그러면 제곱의 평균이니까 제곱이랑 확률이랑 뭐해서? 곱해서 더하시면 되겠죠. 거기에서 평균의 제곱인 얘를 뭐 하자? 빼자. 그러면 2분의 1이래요. 됐죠? 끝! 그러면 모분산이 얼마니까? 모분산 2분의 1이죠. 모분산의 크기가 뭐였죠? 크기가 4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다? 8분의 1이다. 이해 안 가는 부분? 그치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흐름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올려놨으니까 유튜브에 다시 처음부터 해서 쭉 들으시면 돼요. 그 확률 부분 찾아가지고 있죠, 얘들아. 지금 정규 공포부터는 계속 흘러오고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다 들으셔야 돼요, 얘들아. 특히 신어른. 너희는 1학기 때 시험 다 치잖아. 맞아요. 근데 가랑아 중년은 1년 동안 치거든. 이거 2학기 때예요, 2학기 때. 너희는 2학기 때 하거든. 너희는 1학기 때 확률, 2학기 때 통계. 작년은 그랬는데 올해는 모르겠네. 그렇게 했거든. 너희는 지금 기말고사범이야. 1학기 기말고사범이야. 그래서 곧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이해 안 가는 거 없죠? 188쪽을 넘어가실게요. 188쪽을 보시면은 한번 해볼게요.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이 150,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이 자판기에서 음료수 100개를 뽑았대. 100개를 뽑았으니까 표본이겠네? 100개 뽑았으니까 그 100개의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그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들아
이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이 평균이 개고 개인 정규 분포 따른다 했으니까 내가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두자? 음료수의 용량이라고 두는 거죠. 음료수의 용량 이라고 두면 이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대. 용량은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근데 나는 여기서 몇 개를 추출해? 100. 100개. 이게 지금 모집단 거야, 모집단. 나는 여기서 몇 개를 추출해? 100개. 그럼 n이 얼마인 건데? 네. 100인 거예요. 100개를 추출하여 그 표본 평균이 x바래. x바가 뭐죠, 얘들아? 내가 100개를 뽑았어. 처음에 뽑은 음료수 용량을 x1, 두 번째 뽑은 걸 x2, 100번째 뽑은 걸 뭐라고 한다면? x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개를 뭐한 거? 평균 낸 게 표본 평균이라고요. 여기까지 얘 가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문제는 뭐다? 표본 평균이 149 이상, 151 이하의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나요? 우리가 좀 전에 뭘 배웠냐면 모집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면 누구도 표본 평균도 뭐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셔야 돼요. 알겠지 얘들아? 심지어 모집단이 안 따라도 크기가 n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은 무조건 따르거든요. 아무튼 결론은 누구는 무조건 따른다. 표본 평균은 뭐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이 안에 채워보자. 여긴 누가 오냐면 얘이 뭐가 오고 평균이 오는 거죠. 또 얘이 뭐가 오고 여기는 분산이 오는 거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뭐 하더라? 같더라. 이게 모평균이죠. 지금 모평균이 150이고 모분산이 얼마인 건데 모분산이 20 온 거잖아. 그치?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으니까 얼마? 150 채우시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크기로 뭐 한 거다? 나눈 거다. 모분산 얼마였죠? 25고 크기는 뭐였죠? 100이었죠. 그럼 이건 4분의 1인 거죠. 그럼 표준 편차는 얼만데? 2분의 1이겠죠. 루트 씌우면 되니까. 그럼 2분의 1에 뭐라고 쓰면 돼? 이까지 안 가는 거? 없어요. 됐죠? 그럼 구해야지. x바가 정규 분포 따르네. 그러면 이거를 뭘로? 표준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가나. 끝은 표준화예요, 얘들아. 정규 분포를 따르면 끝은 표준화를 해서 확률을 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표준합시다. 그래서 주어진 얘를 뭐 하자 우리? 표준화하자. 표준화하려면은 x바에서 150을 뭐 하고 빼고 거기다 표준 편차인 2분의 1로 뭐 하고 나눈 걸 내가 z라고 둔다면 그 새로운 확률 변수 z는 뭐를 따른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말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안 가는 거 없어요.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z 바꿉시다. x바에서 150 빼고 2분의 1 나누면 되니까 다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49에서 150 빼고 2분의 1 나누시고요. x바에서 150 빼서 2분의 1 나누시고 151에서도 똑같이 150 빼서 2분의 1 나누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고 이게 누구다? z. 얘는 2점. 푸시면 되겠죠. z라는 애는 평균이 얼마인? 0인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고요. 뭐에서 뭐까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인데 얘들아 어차피 이 넓이나 뭐 할 건데? 같을 거잖아. 대칭이니까. 그래서 0에서 2까지 구해서 몇 배 하면 돼? 2배. 표에 나와 있죠. 0에서 2까지가 얼마래? 0.4772. 2배 하시면 0.9544겠죠. 이해 안 가는 거? 옆 페이지 넘어가실게요. 189.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는 평균이 18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 탑승객 중에서 또 n명을 뽑았어. 그때 표본 평균이 17kg 이상 19kg 이하의 확률이 0.8664다. 이때 n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식을 세워봅시다.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니까 내가 x를 뭐라고 두자? 짐의 무게. 그러면 짐의 무게는 평균이 18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중에서 몇 명을 추출할 건데 이게 지금 모집단이야. 여기서 몇 명을 추출할 건데 얘들아? n명. 즉 표본의 크기가 n이라는 거야. n명을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이 17 이상 19 이하일 확률이 0.8664래요. 이까지 배웠나요? 네. 합시다.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누구도 반드시 표본 평균도 뭐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는 여기 평균과 분산이 오는 거니까 얘의 평균을 여기 쓰셔야 되고, 근데 우리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뭐하다? 같다고 했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 여기 분산이 와야 되는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의 크기로 뭐한 거다? 나눈 거다. 지금 여기서 모평균은 18인 거고 모분산은 얼마인 거죠? 이게 분산이니까 16인 거죠. 모분산 16을 크기는 그대로 누구죠? n이죠. 근데 그러면 표준 편차는 여기다 뭐 씌우면 돼? 루트 씌우면 n은 못 나오고 16은 뭘로 나와? 4로 나오겠죠. 그래서 평균 여기 18 쓰고 여기는 표준 편차의 제곱의 형태로 써주시면 되겠죠. 이까지 됐나요? 그럼 이걸 풀려면 반드시 표준화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뭐 하자 우리? 표준화. 그럼 x 바에서 18을 뭐 하고? 빼고 루트 n분의 4로 뭐 하자? 표준 편차로 나눈 걸 z라고 둔다면 z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말하실 수 있겠죠. 그럼 x바에서 18을 빼야 되니까 다 18 빼고 루트 n분의 4로 똑같이 다 나눠주시면 되겠죠. 합시다. 힘들죠? 괜찮나요? 17에서 얘를 빼고 루트 n분의 4로 나누고 x바에서도 똑같이 얘를 빼고 루트 n분의 4로 나누고 다 똑같이 해주셔야 되겠죠.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그러면 얘가 누가 된다는 건데 얘가? z. 얘는 누구냐면 이게 루트 n분의 4 분의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요래 해주면 누구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 얘는 z고요. 얘는 같은 방법으로 하면 4분의 루트 n이에요. 그게 즉 얼마가 돼야 된다? 0.8664가 되셔야 된대요. 여기까지 됐나요? z라는 애는 평균이 0인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 따르고요. 근데 얘들아 얘네 둘이 절대값 뭐해? 같잖아. 그래서 여기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을 이 넓이가 얼마다? 0.8663 거라. 근데 이 너비 같으니까 그럼 이 반의 너비는 얼마라는 건데? 얘이 뭐다? 반이니까 0. 얼마다? 433이겠죠. 그러면 0에서 뭐까지가 0.433인지 표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1.5래요. 그럼 얘가 얼마다? 1.5다. 그러면 루트 n은 6이니까 따라서 n은 얼마다? 36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양.